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새로운 특파원이 왔습니다. 이름이 독특해요. 김유리안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리안 학생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유리안나입니다. 저는 지금 경영학과 아동가족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고 현재 1학년 때부터 데이터 과학이랑 복지 분야를 융합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학년이라서 여타 3, 4학년 취준생 분들에 비해 정량적인 취업 준비도는 좀 낮을지 몰라도 저처럼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천천히 취업 준비를 하는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리안나 이름은 한글 이름인 건가요? 네, 한글 독특한데. 이름입니다. 네. 그렇군요. 첫눈에 이렇게 인상이 확확 바뀔 것 같아요. 많이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김유리 안나 줄여서 김한나 학생의 파이팅을 기대하면서 오늘 취업을 부탁해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고기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두두두두두두. 이야, 축하해요. 계속 원하고 원했던. 계속 못 맞추기 때문에 우리 피디님께서 답답하셔서 네. 저한테 문제 문제를 주신 것 같은데요. 잘 자, 첫 번째 문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현 정부의 4대 경제 정책이 아닌 것은? 입니다. 네. 1번 소득주도 성장, 2번 혁신 성장, 3번 공정 경제, 4번 기업 중심 경제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같은데요? 현 정부 들어 기업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가 힌트고요. 저는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네. 4번 기업 중심 경제입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 성장, 그리고 기업이 아닌 일자리 중심 경제가 4대 경제 정책, 최근 혁신 성장의 일환으로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8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취업 준비 퀴즈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업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주식회사 코오롱입니다. 1951년 일본에서 삼경물산을 설립, 2년 뒤 한국의 나일론을 국정 공급하면서 계명 상사를 설립한 뒤 1968년 코오롱 상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나일론을 들여와 70년대 해외 수출까지 할 정도로 성장한 코오롱은 화학 섬유업계 최초로 기업 연구소를 설립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는 머리카락 굵기의 1000에서 10,000분의 1에 불과한 초극세사 첨단 섬유 소재인 샤무트를 개발했습니다. 코리아 나일론을 합친 말인 코오롱은 현재 건설과 유통, 핵심 소재, 바이오 헬스케어, 환경과 에너지, 패션과 자동차 부품 등 2015년 기준 국내외 62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코오롱 하면은 당연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이 친근한 이 등산복인데 네. 우리 김안나 학생은 당연히 코오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코오롱은 그 등산복 브랜드인 코오롱 스포츠 브랜드로 처음에 알게 되었고 네. 저도 촬영한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았는데 이제 제가 뱅앤올룩슨 네. 헤드폰 쓰는데 네. 그것도 코오롱에서 유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거 쓰시네요. 자, 우리 꾸경님은 당연히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자, 우리 꾸경님은 당연히 코오롱 알고 계시죠? 예, 또 코오롱이 워낙 또 등산복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면 또 우리나라 또 어머니 아버지들이 네. 등산복을 너무 많이 입어요 사실. 이렇게 해외 나서 약간 알아보는 방법이 등산복도 있으면 한국 사람이에요 요즘에.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도 또 등산을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등산 갈 때 이제 바지 한쪽으로 이제 걷고 올라가는 게 좀 유행을 하고 힙합 있거든요. 스타일로. 아니 한쪽만 걷는 근데 게 한쪽만 걷는 게 원래 좀 힙합 씬에서 좀 많이 그렇게 아니 그게 하잖아요. 아니고 여자친구 없다고 걷는 거 한쪽만 걸으면 짝을 찾아요라는 맞잖아요. 신호거든요. 아 진짜요? 몰랐어요? 정말로요?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진짜요? 한쪽만 걷고 등산을 하면 짝을 찾아요라는 신호기 때문에 혹시 짝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한쪽 바지를 두 쪽 다 걷으면 안 됩니다. 한쪽 바지만 걷고 등산을 하시면 됩니다. 양쪽을 다 걷으면 너무 급한 거. 그건 진짜 더운 거고. 아, 그건 더운 거예요. 그건 진짜 더운 더운 거. 거고. 더운 거. 한쪽만 걷으면 급한 거고. 예. 진짜 중요한 짝이 사실을 또 아, 알아가지고. 내가 네. 또 다 가르쳐 줬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 코오롱 모터스도 있어요. 이거는 BMW인데 이것도 이 회사 건지 좀 궁금한데. BMW 유통도 코오롱이 사고 있어요. 아 그래요. 큰 그래서 유통을 코오롱 사는 모터스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먼저 코오롱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 1년간 77,4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 글쎄 뭐 허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는 조금 무언가가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대형 이슈 같은 걸 뉴스를 볼 때 일주일에 한 10만에서 20만 건 정도 언급이 되면 상당히 많이 언급됐다라고 보는데 아이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엑소라든지 BTS 하면 100만 건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슈 분석할 때 아이돌들은 좀 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BTS가 뭐 빌보드에서 핫백 몇 위에 올랐다 이런 이슈가 없어도 사실은 아이돌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이 코오롱에도 사실 아이돌과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7만 건 이상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엑소가 광고를 한 것들이 뭐 해촌이라든지 써니텐 빼빼로 그다음에 코오롱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팬들이 엑소가 광고하는 걸 사자라는 글들을 많이 게재했더라고요. 네. 그 안에 이제 코오롱 그 옷 같은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연관으로 올라왔고요. 예, 이런 걸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신발, 옷, 그다음에 코오롱 하늘채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업이라든지 투자 종목 코스닥 일반 그런 기업들 딱 나왔을 때 뭐 언론사에서 다뤘다거나 아니면 뭐 주가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나오던 연관어들 제외하고는 사실 이 엑소 때문에 만들어진 연관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자 그럼 홍쌤 이 코오롱의 공채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근 5월에 이제 정기 공채로 경력 사원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총 4개 회사에서의 채용이 있었는데요. 코오롱 오토케어 서비스 기획직군의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LSI 쪽에서 건축물, 또 환경 안전, 마케팅, 부동산 개발, 디자인 쪽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주된 얘기를 이제 패션을 좀 하고 있는데 코오롱 패션 머티리얼에서 또 해외 영업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 코오롱 베니티에서는 채널 영업이라든가 기술 영업 쪽으로 또 클라우딩, 요즘 또 각광받고 있는 IT 관련된 인력의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도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처럼 이 사업의 범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폭넓게 여러분들 바라봐야 되고 패션 산업 하나만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주된 산업은 섬유라든가 폴리머 쪽의 채용이 많기 때문에 네. 하반기 때 공채를 생각하는 분들은 또 이쪽을 보고 도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화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물론 요즘은 이제 워낙 채용이 많은 쪽이 이제 전자재료,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솔라셀 이쪽을 보지만 또 전통적인 화학, 그다음에 이제 폴리머, 고분자 쪽의 채용도 하반기 때 열릴 거니까 이공계들은 또 이런 산업들을 좀 눈여겨봐 두셔야 될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나이롱의 시대를 열었다고 카더라. 예. 나는 우리 동포들에게 의복을 주자고 결심했습니다. 헐하고 질긴 의복을 우리 동포들에게 입히고 부녀자들에게 빨래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양말 뒤꿈치를 깨매는 고역의 생애를 그렇게 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생애로 전환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예, 이 말이 얼굴 엄청 빨개지셨어요. 연기를 했네.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빨개지셨어요? 그냥 이상한 걸 하는 게 좀 부끄러워 이런 거 막 하는 게 아무튼 이 말이 우리 코오롱 창업주인 고 이원만 회장이 우리 1963년 나일론 온사공장 준공식에서 한 기념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나일론이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꿈의 섬유였던 거죠. 네. 그걸 바로 실현시켜준 기업이 바로 코오롱인 것입니다. 예. 실제로 뭐 우리 섬유 산업의 어떤 산 증인 같은 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자 이원만 회장은 원래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35년도에 일본의 그 아사히 공해사라는 모자 공장을 지으면서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요. 51년도에 도쿄에서 이제 삼경물산을 이제 설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삼경물산은 53년도에 한국에 이제 나일론을 독적 공급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마 그 사업을 시작을 해서 국내 공급
급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그다음에 54년도에 이제 직접적으로 귀국을 해서 코오롱 그룹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계명 상사, 이 나일론 이제 수입 업체를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제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상부학생이란다. 상국 씨가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뭐 면소재 이런 섬유 재질을 많이 사용했는데 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신뢰성을 높이 갖고 있는 이런 원단을 이제 사용하게 돼서 우리나라 섬유 산업에 일조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구로공단하고 구미공단 조성에도 일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3년도에 한국산업수출공단에서 창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도 일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68년도에 대통령상, 그다음에 77년도에 은탑 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어떤 기본적인 소비재 또 이런 소비재 산업의 수출 대체 산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이바지했고 또 지금은 이걸 효시로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오롱의 또 연봉은 한 어느 정도입니까? 뭐 코오롱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었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5개가 묶인 그런 군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화학소재라든지 산업자재, 패션군, 의류소재, 필름 전자재료군 이렇게 5개 회사를 평균 냈을 때 8,519만 원. 이 자플래닛이 6월에 공개한 자료고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 3,471만 원, 대리가 4,493만 원, 과장이 5,546만 원, 부장이 6,318만 원이거든요. 아마 직군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뭐 R&D라든지 좀 소득이 높은 쪽에서의 연봉이 유독 높아서 이런 평균 연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예상을 성과금도 해보겠습니다.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홍 쌤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성과금 자체를 평균 연봉에 넣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선정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뭐 매체라든가 사이트에서는 그런 부분들 다 넣어가지고 선정할 수가 있고 아닐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수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연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은 일부 사이트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만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거 뭐 현직자 선배들의 정확한 정보를 좀 듣고 양사 사이에서 내가 어느 기업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행복한 고민이 되겠지만 네. 정확하게 따져보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네. 코오롱에 들어가려면 또 어떤 스펙이 또 필요할까요? 코오롱도 이제 하반기에 아마 공짜가 더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요 기업이기 때문에 입사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오롱 FNC에 취업했던 학생인데 스카이 대학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공은 이제 사회하고 행정을 이중 전공했습니다. 그 토익은 한 800 후반대, 스피킹은 7 정도로 이제 뚫었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플라스틱의 생산 기술 파트에 취업을 했던 재학생인데 수도권 소재 사립대를 나왔고요. 학점은 뭐 3점 후반대, 그리고 토익은 한 800 후반대. 공대생 치고는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바이오 쪽, 그다음에 이제 화학 쪽으로 전공을 했는데 실제로 학업 과정을 보면 고분자 합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무기공업 화학, 그러니까 폴리머 관련된 그런 수강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아마 고분자 공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사실 공대생들 중에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화학을 전공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이 폴리머 계열로 좀 수강했던 이 내용들과 프로젝트 경험들을 자소서에 효과적으로 녹여내는 게 취업에 있어서 좋은 직무적 에피소드가 될 겁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라일론에서 초극세사로 샵 3세대에서 4세대로입니다. 앞서 우리 코오롱이 세계에서 3번째로 가는 초극세사 섬유를 개발했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듯 경영도 새로운 사람이 하게 마련입니다. 코오롱은 뭐 몇 차례 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이제 3세대 경영에서 이제 4세대 경영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초대 회장의 얘기를 앞서 했는데 코오롱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서 이 3대, 4대 이 얘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3대인 이웅열 회장의 시대가 1996년부터 열려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대 코오롱이 3세대 경영으로 이어지면서 경영 혁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웅열 회장 같은 경우가 으뜸 경영, 원앤옥리를 주장하면서 뭔가 좀 최고가 되자라는 그런 이름 하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벌려놓은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4세대로서 이제 이웅열 코오롱 회장의 장남 인 이규호 코오롱 상무를 하우스비전이라고 하는 최근에 쉐어하우스 브랜드 커먼타운을 분할한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대표로 앉혀놨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좀 위험 부담이 낮고 현재
계열사 안에서 그렇게 비중을 크게 하지 않는 곳에다가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회사를 키워나가는지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 같습니다. 이런 거 4세대 경영을 예고하고 있고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해서 아마 4세대 경영으로 내리려는 그런 지금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의 혁신적인 성과를 내는 동시에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과 리더십을 실험해보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4세대 경영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제품 아닌 작품, 샵 버린 제품도 다시 보자입니다. 우리 코오롱의 뿌리는 섬유인데요. 예, 그 나일론에서 이제 폴리에스테르 그리고 초극세사까지 그것으로 코오롱 패션 그리고 코오롱 스포츠로 발전을 해왔는데 그래서인지 섬유를 다루고 아끼는 기술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남다른 건가요, 덧쌤? 그러니까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재활용을 통한 또 새로운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놓는 경우가 있고요. 독일에서도 그 한 가방 브랜드인데 트럭 위에다가 방수포처럼 쌓는 그 부직포 같은 것들을 원래 그냥 버리고 재활용하지 않았었는데 네. 이거 가져다가 가방 만들어서 대박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양대로 잘라서 만들다 보니까 그 회사 안에서도 같은 모양의 가방이 하나도 없고 이게 또 패션 아이템이 되면서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코오롱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앤옥리 이 전 세계 하나뿐이 없는 제품들을 위한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비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감을 좀 얻기 위한 것들, 뭐 예를 들면은 이 글로벌 아트 전시 프로젝트 인스파이링 저니라는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방식과 감성으로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 하고 있고요. 업사이클링 브랜드 레코드라는 게 있는데 버려지는 의류 재고를 활용해서 새로운 작품들을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진 디자이너들 데려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옷이라든지 또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작업들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이런 물량을 해체하는 작업에 지적장애인 단체 굿일스토어와 함께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도 주고 또 새로운 무언가 아이디어를 내놓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도 또 가져가면서 의류 소재뿐만 아니라 뭐 군용 제품이라든지 카시트, 에어백 이렇게 다양하게 재활용될 수 없는 새로운 소재를 통한 제품들을 만드는데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오롱 하면 마라톤 경기를 후원하는 거로도 유명하잖아요. 경기 때마다 기업 홍보도 꽤 됐었는데 이 제품 생산 외에 스포츠 후원이나 아니면 제품 재활용 사업을 하는 게 결국에는 기업 이미지 홍보에 좀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나일론이 초창기에는 꿈의 소재이다라고 이제 각광받았지만 또 지금은 이제 친환경적인 요소로만 보게 되면 그다지 친화적인 소재는 아니잖아요. 또 코오롱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패션 산업을 또 확대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CSR 활동이 많아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오롱이 산업재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일부 패션 소비재도 하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고 또 요즘 나오는 지난 방송 때 우리가 뭐 하이닉스 같은 기업도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히트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이제 산업재 기업들도 기업의 IR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 또 이제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리크루팅 과정 곳곳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코오롱도 그런 시류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들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안나 학생 혹시 PT 면접을 해봤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여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하는 방송은 봤어요? 네,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네. 쉽진 않을 거예요. 자, 먼저 이 10년 후 이 기업을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코오롱의 10년 후 안나 학생 준비됐으면 시작해주세요. 네, 코오롱의 10년 후는 헬스케어와 IT를 융합한 패션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코오롱에 대해서 핵심 사업들을 살펴봤는데요. 건설, 유통, 핵심 소재, 패션 등이 이제 핵심 사업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건설이나 소재 부분은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면 패션은 6%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오롱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코오롱 계열사의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에서 패션 부문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오롱의 패션 사업을 미래 전략 사업인 IoT와 헬스케어를 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코오롱의 의류에 헬스케어와 관련한 IoT 센서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코오롱 스포츠를 예로 들면 주로 스포츠를 즐길 때 입는 아웃도어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운동 중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병원에 바로 연락한다거나 혹은 그 센서를 통해서 신체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해당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코오롱 제약의 약을 복약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시하는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우리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인데요. 코오롱 계열사 중에 코오롱 베니트라는 IT 솔루션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현재 지금 코오롱 스포츠가 마주한 아웃도어 브랜드 시장의 재고의 악순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다면 소비자들에게 기능성 그리고 디자인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서 재고를 줄이고 판매 효율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많이 우선은 하셨네요. 첫 네. PT 면접인데도 굉장히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좋았고요. 네.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패션으로만은 수익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패션 쪽에 주력을 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사실 코오롱이 처음 시작한 건 섬유 사업에서 시작을 해서 소재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전해 나간 사업이 패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 세계 마켓 쉐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 세계 아웃도어 브랜드의 확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패션 브랜드의 발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짝 압박 질문을 해봤는데도 침착하게 대답하는 게 좀 또 다른 다크호스의 등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전 쌤께서는 PT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았나. 좀 내용이 좀 전반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었고 두 가지 아이디어 나오기까지 과정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은 글쎄요, 이제 홍 쌤이 이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주시겠지만 그 다른 학생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준비를 많이 해와서 이제 잘 하는데 그 시간이 갈수록 본인들도 지치고 내가 이 회사를 과연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오히려 실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가되 여기서 이제 홍기찬 쌤이 짚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모든 걸 한꺼번에 수용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갈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그 발표 내용이 더 좋아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구조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받았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회를 거듭하면서 잡아가는 그런 연습을 좀 하면은 그 상당히 지금 2학년이라고 했는데 네. 좀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취업하지 않을까. 유망주예요. 좀 빨리 여길 떠날까 봐 좀 걱정입니다. 네. 자, 홍 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 여학생들의 특징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사업적인 건 볼륨으로 우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섬유 패션 시장이 중요하고 또 패션 시장의 코오롱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건데 전체적인 패션 시장의 성장 가능성보다는 고분자 재질과 전자재료의 성장 가능성이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코오롱은 기본적인 나일론에서 시작한 그 사업 분야를 지금 전자재료 파트로 넓혀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패션을 이게 지금 비중이 적으니까 그걸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기업에 계신 사업적인 의사결정과는 좀 멀어지는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화장품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수많은 여학생들은 이제 의학에서 시작해서 화장품을 키워야 된다.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화장품도 하겠지만 이 바이오 시밀러 자체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을 진행할 때 나의 선호도 또는 정보가 많이 찾아지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이즈를 보셔야 돼요. 그게 좀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패션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헬스케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는 옷이 단순 옷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많이 부착해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키운다. 이게 나쁜 접근은 아닌데 너무나 많이 나오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제가 단언컨대 앞으로도 패션 산업은 물론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고객들은 브랜드 가치가 높고 디자인이 좋은 의류를 더 많이 구매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흔하게 나오는 소재만 계속 얘기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차별화되기가 어렵다. 차별성이라는 키워드 하나. 그다음에 사업을 바라볼 때는 관심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금액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사결정 내리는 연습을 안나 학생이 하면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좋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코오롱이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을 해주십시오. 코오롱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는데요. 먼저 핵심 사업으로는 코오롱의 전신인 섬유 소재 산업 그리고 패션 사업, 건설 사업, 유통 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코오롱이 미래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 헬스 산업, IT 산업, 그리고 환경 에너지 산업, 이렇게 자동차 부품 사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통의 경우에는 자동차 유통이 많이 유명하죠. BMW나 그런 음향기기에 대한 유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IT 부문의 경우에는 코오롱 베니트를 통해서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B2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나 학생 답변은 나쁘지 않았는데 실제로 면접장에 가게 되면은 전체 코오롱이라기보다는 내가 지원하는 계열사가 나중에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인 그룹의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CJ 같은 그룹은 여러분들이 그 롤플레이 면접 같은 걸 할 때 내가 지원하는 계열사가 아닌 이슈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오롱도 지금 안나 학생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는 거시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내가 지원하는 계열사 직무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점은 모든 구직자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코오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나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사실 코오롱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은 처음이어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이번에 첫 촬영 경험을 해봐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최근에 제 학생이 취업한 회사입니다. SKC 코오롱 PI라는 회사인데요. 여긴 폴리미드 만드는 회사고 SKC하고 코오롱하고 합자법인을 해서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요. 그럼 발열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 발열을 예방할 수 있는 필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거의 1년에 한 100% 가까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취업한 제 학생은 경제학도고요. 원래 금융권을 준비했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스텝 직군으로 채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신문을 보시거나 내용을 볼 때는 친숙함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실제 데이터만 보는 거죠. 이렇게나 성장하고 있는 회사네. 그러면은 내가 특별히 경제학도로서 패션을 많이 아는 건 아니니까 이런 데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9월 공채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런 전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공계들도 물론 도전하겠지만 문과들도 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지금 미리미리 여름방학 동안 경제실무를 리딩하는 그런 문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오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좀 코오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고 좀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